야당은 지난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고 금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11월 29일 당일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정부가 제대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정부안 자동 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하여 수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나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하여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전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여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듯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갑니다. 대내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 운영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습니다. 예산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 연구기관과 기초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성장 동력 R&D도 815억 원이나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 4천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실제 2019년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기술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하여 한 해 동안 총 2조 7천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와 같은 긴급한 산업, 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지난달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여 반도체 클러스터의 필수적인 전력망 등 기반시설과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단독 감액안을 처리할 경우 이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 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 AI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 있습니다. 셋째,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야당은 청년 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 형성과 같은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하였습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아이 돌봄과 의료계약 예산도 감액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1.5배 증가한 마약 범죄,
5배 증가한 딥페이크 범죄 등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며 수사할 수 있는 경비도 100% 삭감하여 범죄 대응에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의 대폭 삭감은 대규모 재해, 재난과 감염병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야당이 단독안을 강행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증액을 제기하던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집니다. 국민 여러분,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 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 비용을 5천억 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의 확정은 국민 생활, 국가 경제 전반과 전국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 결정 과정입니다.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거세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민간과 여야가 맞들어도 대응이 버겁습니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먼저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야당의 일방통행식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행정안전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1억 원 정도가 편성된 경찰국의 기본 경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경찰국 기본 경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공무원 여비, 특근 매식비 등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조직 운영 기본 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국가의 필수 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치안 업무와 관련된 경찰청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과 안전관리 장비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경찰이 민생 침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시 한번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기반한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예결위 안대로 증액 논의 없이 감액만 반영되어 최종 확정이 될 경우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 예산 대비 1,655억 원이 축소되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전공의 복귀 지원이 더욱 확실해짐에 따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하기로 한 핵심 필수 의료 예산의 확보도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비상진료 체계 유지 예산과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체계 강화 예산 등이 반영되지 않게 되어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의료 인력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제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에 포함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논의 구성에도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충실히 논의되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중기부 장관입니다.
최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 경제의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일부 감액과 급격한 경기 하락, 물가 급등 등에 대비한 2조 원 규모의 예비비를 감액함에 따라 그 피해는 소상공인,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기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근 증대되고 있는 청년 폐업에 대한 면밀한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선도 기업 및 지역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번 예산안 감액 의결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혹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800여만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예산이 충실히 여야 간 합의에 논의되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